서출보공사 임필성부장입니다. 그 아시아 그 통화협력에 중요한 게 약간 IMF를 연구하시는 걸 듣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 통화기금이 언제쯤 발족될 수 있을 걸로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그 관련해서 뭐 준비되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 좀 소개해주세요. 이제 그 멀티래터라이제이션을 하기로 해서 어그를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서베일런스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돈을 빌려주다 그러면 경제를 살펴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서베일런스 구축하는 거 하고 이제 세크리터리아를 주는 제도화하는 과정인데 세크리터를 주는 거. 그럼 세크리터를 어디에다 주느냐 문제인데 지금 단계는 로케이션이 자카르타로 거의 다 결정되는 것 같다가 지금 다시 조금 변동이 있으니까 일단 세크리터리가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임팩트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문제는 없을 거고 왜냐면 미국이 또 이제 보이스가 없어졌어요. 일단 그래서 움직임은 좋은데 일본하고 이제 중국도 좀 입장이 이제 그렇게 좀 하는 걸로 간 것 같고 그래서 그것까지 진행이 됐는데 우리 아까 말한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난감하죠. 발표도 못하고 그렇죠? 지분 구조상에 보면 아무 역할 못하겠죠. 그러니까 로케이션을 우리나라가 얻어올 수 있다 그러면 빨리 해야죠. 네. 로케이션 못 얻는다면 우리는 깨야죠. 제가 보기엔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가 리더십 나가면 빨리 세크리터를 하자 금방 이루어지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1년 이상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IMF는 되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얼마큼 빨리 나가냐에 따라서 더 빨라지는 문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당장의 수학 우리가 자금을 유급시에 빌릴 수 있는 기반으로라기보다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국제금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혹시 나가는 보수가 커지는 거죠. 그 G20이 되는 말이죠. 혹은 뭐 그러면서 그 정부 나가신 분이 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대접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게 많이 들리는데 이제 저희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협상력도 커지고 이제 IMF는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출범을 할 겁니다. 그거는 좀 낙관하는데 그게 제대로 무슨 의도대로 워킹할 거냐는 거는 뭐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요. 네, 뭐 어쨌든 출범하면 그것도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기는 하겠죠. AMF가 되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중국, 일본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나라마다 돈의 성격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돈의 유동 속도,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때 이게 뭐 이렇게 기준, 그 다음에 그 투자하는 분야마다의 뭐 자금의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일단 중국 돈은 굉장히 크다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제 중국 돈, 일본 돈, 한국 돈,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특별한 특색이 있는지 그래서 그 특색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통화들을 유인할 수 있거나 또 그런 자금이랑 거래할 때에 유의할 점 뭐 이런 게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말씀드렸지만 특색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 중국보다는 혹시 일본 돈 특색이 좀 있겠죠. 일본은 국내에서 운영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쨌든 금리도 낮고 하여튼 운영처를 많이 찾아야 되는 게 일본 입장이고 저희도 외환위기 아까 말한 전후해서 이게 운영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국내에서만 또 운영이 안 되니까 물론 국내 시장부터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은 절대적으로 운영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운영이 많이 필요하고 중국이라든지 아세안은 이제 운영보다는 이제 그 자금의 쪽이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아 약간 그 선진국에서 아시아 후진국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자금이 가야죠. 근데 그걸 지금 이제 미국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중국은 잘 모르겠네요. 중국이 필요로 많이 하는 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자금에 대한 그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 자본시장이든지 이런 거가 충분히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있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하기 위해서는 돈이 오는 거는 사실은 별 문제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엔 사람이 뭘 해주든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들을 찾아주기만 하면 돈이야 뭐 자연히 오는 거죠.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뭐 못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야 이게 돈 된다라고만 얘기하는 순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 찾기는 옛날 돈은 확실히 쉬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잘 끌어올 수가 있고 있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기 통합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IMF 금융위기라든지 글로벌 위기 상태에 백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지금 유럽이 이제 그 통화 타협을 가는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이제 동구권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었고 또 많이 터지었는데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통합이 사실 그 금융위기에 어떤 그 화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데 한 문제에서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통합을 통해서 과연 금융위기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그 실효성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시고 그렇다면은 그 통합을 해나가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자금을 들여서 해설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무역이라든지 경제적인 통합으로 해서 생기는 뭐 이렇게 이점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위기에 대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실효가 될지 좀 감사합니다. 일단 그 지금 뭐 아이슬란드라든지 동구권은 유럽권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통합의 경우 위기에 대한 방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이태리를 들면 이태리가 가입을 안 했으면 이태리 완전히 나갔으면 아이슬란드만큼 나갔어요. 이태리 경기에 취약하고 재정이 이태리는 세이프하지 않습니까? 이태리 세이프. 그러니까 통합이 되는 게 동구권은 아직 유로 그 가입이 안 된 나라도 많고 아이슬란드는 뭐 그래서 통합 솔루션은 분명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는 거고 다만 이제 통합의 지난한 과정이죠.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해보면 이 정치적인 리더십이 엄청나게 좋지 않은 여기 계시지만 유럽의 그 대면은 그 정치적인 리더십이 다 작용해서 한 건데 뭐 저도 굉장히 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솔루션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미국이나 유럽의 스왑을 통해서 좀 하고 아니면은 캐피탈 컨트롤 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우리가 올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다들 좀 카드를 여러 개 갖고 이게 안 되는 물건을 이게 꺼내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장기 과제로는 계속 가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수학하든지 아니면 국제금융 프레임워크 자체를 바꿔서 캐피탈 컨트롤을 하는 시스템이 좀 되면 좀 기대가 되겠습니다.